뉴스 FM 조현주입니다. 우리 시대 다양한 분야의 명사들과 이야기 나눠보는 초대석 시간인데요. 사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두터운 겨울옷과 이불 때문에 참 골칩니다. 마음 먹고 정리하려고 해도 사실 정리의 시작은 버리는 데서 시작한다잖아요. 버리지 않고 정리한다는 게 정말 쉬운데 이 미니멀리즘 열풍, 왜 우리는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끌어안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초대석은 똑똑한 정리법을 가르쳐주실 정리 컨설턴트 정희숙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YTN 라디오는 처음이시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뉴스 FM 조현주입니다.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정리를 통해서 또 행복을 많은 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는 정리 컨설턴트 정희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를 통해서 행복을 나누고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그 얘기 제가 조금 이따 물어보도록 하고요. 9974 정수님, 봄맞이 대청소 고민했는데 꿀팁 기대됩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정리 컨설턴트 정희숙 대표님한테 이 봄맞이 옷 정리, 침구 정리 등 뭐든 좋습니다. 우리 집 정리법에 대한 궁금한 점들 샵 0945번으로 계속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중간 소개해드리고 또 컨설팅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샵 0945번입니다. 오프닝에서도 제가 잠시 얘기를 했지만 정리는 버리는 데서 시작된다. 참 공감하긴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대표님은 어떠세요? 잘 버리시나요? 저도 이 일을 직업으로 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뭐 잘 버리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물건을 숨기는 정리법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이 일을 하면 사실 많이 못 버리고 버리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일을 하면 사실 그러니까 잘 못 버리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대리만족이라 그럴까요? 이제 잘 못 버리시는 분들을 만나고 온 날은 저희 집에 와서 조금 더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 나도 이거 지금 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신데 최근에는 뭘 버리셨어요? 저도 일요일 날 이제 시간이 나서 이제 겨울 옷 정리를 조금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 겨울 지나면서 짧은 패딩을 좀 입어보려고 저도 시도를 했는데 이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냥 카키 색깔 패딩과 두꺼운 니트 조금 저도 정리를 했습니다. 네, 사실 버려야 되는 거 알고 올 겨울에 한 번도 안 입었는데 생각 들지만 그래도 버리기엔 아까워. 그럼요. 이게 주부님들 모두가 공감하는 맞습니다. 얘기일 텐데 그런데요. 또 주변에 보면 이 청소와 정리를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다른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저에게 이제 문의를 주시는 분들 대부분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청소하는데 비용이 얼마예요? 하루 청소하는데 얼마입니까? 저는 이제 살짝 당황스럽긴 한데 사실 정리와 청소가 전혀 다른 분야냐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같은 맥락일 수는 있는데 대상 자체가 틀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는 먼지, 곰팡이, 이제 더러운 부분을 깨끗하게 이제 청결하게 하는 것이고요. 정리는 물건, 공간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건이 대상이기 때문에 사실 하고 나서의 효과 자체도 전혀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그 부분을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청소는 하고 났을 때 좀 청결해지는 거고 정리는 공간이 좀 넓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2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1000개가 넘는 집을 정리하셨다. 청소가 아니라 정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는 이런 사람의 집까지 혹은 이런 상태의 집까지 정리해봤다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이제 저희가 오래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평수와 가족 수만 들어도 대충 몇 명의 직원이 필요한 거고 몇 시간이 소요가 될 거라는 통계가 사실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이었는데 혼자 거주를 하시는 분이셨는데 20평이 조금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뭐 부담 없이 갔는데 4일 동안
한 6명이 들어갔었으니까 24명인 것 같아요. 24명이서 하루에 8시간씩 4일을 했으니까 200시간이 넘는 시간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하고 나서 놀랬고 진짜 이렇게 좁은 평수에 이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될 수 있나? 저도 참 그만큼 짐이 많으셨던 그렇죠, 거죠, 그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저장 강박증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버리는 걸 정말 못하는 네네네. 분이셨군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좀 버려주셨나요? 버리는 거 당연히 이제 우선 쉽게 버리는 거는 사실 냉장고에 있는 음식 같은 경우 썩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버려지는 물건인 거고요. 사람들이 사실 저장 강박증 같은 경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버려지기는 했지만 일반 가정집처럼 그렇게 한 집을 정리하면 한 1톤 정도의 쓰레기가 나가거든요. 아마 그 정도는 버리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빈 박스 네. 그런 물건들 뭐 비닐로 그러니까 쓸데없는 약간 부피를 줄여줬죠 아무래도. 네. 그래도 유효기간 지난 물건에 대해서는 좀 설득을 해서 좀 버려지기는 했는데 네. 저장 강박증을 가지신 분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4일 이후에 그 의뢰하신 분의 반응은 어땠나요? 그렇죠. 이제 봄에 다시 한번. 네. 왜 그러냐면 사실 저장 강박증이라는 거는 정리를 한다고 해서 공간이 크게 생길 수는 없어요. 못 버렸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같은 물건을 종류별로 분류를 해서 두었기 때문에 그전보다는 훨씬 찾기가 쉽기 때문에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봄에 이제 날씨 따뜻해질 때 다시 한번 약속을 하고 되게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정말 왠지 좀 남일 같지 않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서서 잠깐 언급하실 때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일반적인 가정에서 정리를 이제 하러 가시면 1톤 정도 분량을 버리신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그만큼 우리가 지금 필요 없는 안 쓰는 물건을 끌어안고 산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후 정리할 때 가장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 그거거든요. 네. 이제 이사를 하시게 되면 사실 이사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이사후 정리를 하게 되면 꼭 버려지는 물건이 그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사 비용도 최소한 30만 원, 40만 원은 절감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네. 참 안타까운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미 또 이사 비용대로 네. 지출을 하고 네. 또 그걸 그대로 또 정리 컨설팅하면서 버리고 네네네. 다 이중으로 돈을 들인 건데 이제 쓰레기를 싸가지고 왔다고. 네. 그러면요 많은 분들이 가장 정리를 어려워하는 공간은 어딘가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공간은 옷장이 될 수 있고요. 네. 주방 순서가 좀 다를 뿐이지만 네. 대부분 옷 정리, 주방 정리, 또 아이방 정리. 그러니까 이제 자잘한 물건들이 많은 공간들이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옷을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유행이 돌고 돈다. 네네네. 이거 이제 조금 몇 년 있으면 또 입을 네, 거야.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저부터도 들거든요. 그러면요 이렇게 정리를 좀 해요. 계절마다 옷 정리하면서 좀 정리하고 때로는 누구 손님이 온다고 한다 네. 아니면은 이사를 한다 하면서 큰맘 먹고 정리를 한 번씩 하곤 하는데 사실 이게 또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네네. 나름의 좀 비법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정리가 잘 된 집은 사실 물건의 제자리가 정해진 상태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하고 있는 방식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대부분은 정리가 잘 됐다기보다는 그냥 물건을 감추는 정도의 정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소비부터가 가장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건을 살 때 대용량으로 사지 않는 습관 하나만 저는 고친다고 해도 훨씬 정리가 쉬운 그 습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여기서 잠깐 문자 소개를 좀 해보면요. 6619 청취자님, 저는요, 집에 들여놓기만 하고 버릴 줄을 몰라요. 그제도 고장난 통기타를 고쳐보려고 갖고 들어왔다가 아내한테 엄청 야단 맞았거든요. 라고 하셨는데, 네네. 이런 분들을 좀 설득하려면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이제 고객님들한테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고객님 아까우시죠? 그런데 고객님 집에 한 평은 얼마예요? 제가 여쭤봐요. 앞서 네. 저희가 서울 집값 얘기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사실 제가 지방 같은 경우도 강연도 가끔 가는데 최소 900만 원이란 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평이란 공간이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타가 아까우실까요? 지금 이 사용하지 못하는 공간이 아까울까요?라고 하시면 잠시 고민을 하다가 결정이 쉬워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또 8805 청취자님도 가족의 분간 이후에 남은 짐들을 정리했다
더니 그 후에 또 하나둘씩 다시 들여놓게 됩니다. 더 늘리지 않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물건을 못 찾아서 또 사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같은 종류의 물건이 분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진 거를 몰라요. 그래서 불안하기 때문에 또 버리지 못하니까 또 사게 돼요. 계속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정해진 자리가 있어야 그렇죠. 되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희숙 대표만의 정리법으로 좀 팁을 주신다면 어떤 식으로 공간을 정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저는 먼저 정리를 하기에 앞서서 가구 배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구 배치는 사실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딱딱 하시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사 가시면서 이제 이사 업체에서 해준 그대로 몇 년간 살거든요. 그런데 먼저 가장 중점을 둬야 될 것이 이 방의 목적을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방이 서재방이다. 이제 방이 뭐 침실이다, 아이 방이다. 그러면 그 목적에 맞지 않는 가구는 빼고 목적에 맞는 가구는 들여오고 그것이 정리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방의 목적, 공간의 목적을 먼저 생각하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분류입니다. 사실 정확하게 분류만 잘해 두어도 재고 관리가 잘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사실 많은데 또 살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분류를 안 해놓고 일단 넣는 거예요. 상자에 넣고 뭐 가방에 넣고 봉지에 넣고 이러니까 안 보이니까 네. 계속 사는 것이 반복이 되니까 분류만 잘해도 그러면 사실 정리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일단 그 방의 목적에 맞게 그렇죠. 가구 배치를 다시 네. 하고 네. 두 번째는 그 분류를 잘해라. 그렇죠. 네. 그리고 좀 보이는 곳에 두는 것도 그럼요. 당연히. 검은 봉투에 넣는다던가 그럼요. 박스 안에 네. 넣어두면 사실 잘 모르잖아요. 네.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은데 또 하나 이제 오늘 꽃샘추위가 오긴 했습니다만 겨울옷을 정리해야 할 시즌이 왔어요. 네네네. 이 겨울옷 정리법 에 대한 팁은 없을까요? 예, 겨울옷이 사실 제 부피를 많이 차지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피를 가장 차지하는 주범이 패딩이고 또 두꺼운 니트거든요. 그러니까 패딩을 사실 걸어두게 되면 면티 한 20장 정도 걸 분량을 자리를 많이 차지해요. 네. 그래서 패딩 같은 경우 저는 1년 내내 걸어두시지 마시고 또 충전재가 아래로 쏠리기 때문에 접어서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사실 어디다 접어둘 거냐는 거죠. 이미 옷장 꽉 차 있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사용하는 방법인데 여행용 가방에다가 패딩 3-4개를 담아둬요. 캐리어예요? 예. 네. 그래서 신문지 한 장 깔고 그렇게 보관하게 되면 사실 뭐 여행을 자주 다니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여행을 자주 안 다니니까 한 패딩 4-5개도 충분히 들어가거든요. 네. 여행용 가방 몇 개씩은 다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내년에 또 입으실 때 꺼내시면 되니까 공간도 생기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쇼핑백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해요. 생각보다 튼튼하거든요. 네. 쇼핑백에 패딩 2개 정도, 3개 정도는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옷장 윗 선반에다 올려두시게 되면 아마 걸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생길 거예요. 정말 꿀팁이네요. 사실 그리고 앞서서 행복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거 제가 이따 여쭤보겠다 했는데 집안 정리를 하면 부부싸움이 준다 이런 얘기를 한 인터뷰에서 대표님이 하셨더라고요. 이게 사실입니까? 네, 저는 사실 부부싸움 하신 분 많이 봬요. 제가 이제 방문을 드렸을 때 서로 말씀을 안 하세요. 근데 아직까지도 남편분들은 이제 집안 살림이 여자의 몫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남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집에 일찍 안 들어오는 거는 집이 아니라 집구석이라서 그래. 그래서 저도 한참 좀 그랬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집이 편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집이 편안하지가 않으니까 집에 일찍 들어오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게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또 아내분은 또 남편이 같이 협조를 안 해주니까 나는 정리를 못한다. 이게 내 몫이냐. 그러니까 남편은 네가 집안이 이러니까 나는 더 들어오기가 싫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싸우시는 분 많이 봤어요. 저는.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서 집이 좀 깔끔해지고 나면 남편분이 그렇죠. 집에 잘 들어오시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싹 받고 나면 남편분이 청소를 같이 도와준다, 정리도 같이 도와준다는 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그렇군요. 네네. 6319 청취자님, 저는 원룸에서 살고 있는데요. 애초 공간이 넓지 않아서 많은 짐은 가져오지 않았지만 혼자 살아 좀 아껴보려고 도매로 물건을 구입하다 보니까 포화 상태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수납장을 사려니까 원룸 안에 공간이 비좁아서 들어가지도 않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셨는데요. 그러니까는
반복되는 사실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매일 보는 사람들의 똑같은 이제 고민인데요. 이제 몰라서 또 사고 또 사니까 넘쳐나고 또 넘쳐나니까 가구를 사게 돼요. 가구가 많아지면 집이 좁아지잖아요. 좁아지면 또 이사 가야 돼요. 그러니까 대용량으로 싸다고 이게 산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데 이거 아껴보려고 샀다가 집이 좁아지면 점점 평수만 늘려가는 방법으로서는 정리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소비 패턴부터 고치셔야 돼요. 네, 오늘 여러분들 많은 꿀팁을 얻으셨을 것 같은데 시간 관계에서 여기서 또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끝으로 딱 하나만 당부하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정리가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와만사성이라고 했나요? 네. 네, 집이 편해야지 모든 가족도 편해지고 또 내 인생도 편해질 수 있으니까 먼저 정리를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 명사들과 함께하는 초대석 그 세 번째 시간 정리 컨설턴트 정희숙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